엄마, 고급 요양시설 들어가는 건 다시 생각해 보셔야죠. 우리가 그래도 엄마를 외면하려던 건 아니에요. 그동안 여러 사정이 있어서 그랬던 거지. 엄마, 혹시라도 지내시면서 기분 나쁘셨거나 불편한 일이 있으셨으면 죄송해요. 이젠 안 그럴게요. 이제 더 잘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영숙 씨는 이미 마음을 굳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그동안의 상처와 고통이 서려 있었습니다. 네가 잘할 수 있었으면 처음부터 그렇게 했어야지. 지금 와서 잘하겠다고 하는 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거 아니냐? 내가 그동안 너희들에게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알아? 영숙 씨는 깊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식들의 변명과 다급함이 그녀에게는 아무런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막내 지연이도 부랴부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그런 큰 결정을 왜 우리한테 말도 없이 하셨어요? 우리한테 상의라도 좀 하시지. 요양시설에서 혼자 지내시면 외로우실 거예요. 엄마는 집에서 편안하게 지내시는 게 더 나아요. 이제 우리 다 각성했으니까 다시 엄마를 돌볼게요. 영숙 씨는 조용히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너희들, 내가 이렇게 말해야만 내 존재를 느끼는구나. 지금 와서 돈이 아까운 거냐? 내가 남겨둘 재산이 없을 것 같으니까 이러는 거냐? 지연은 황급히 부인했습니다. 엄마, 그게 아니라 그냥 엄마가 혼자 계시면 걱정이 돼서 그래요. 영숙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쌓인 감정이 터져나왔습니다. 너희가 나를 진정 걱정했으면 내가 그렇게 힘들어할 때 진작에 돌아봐야 했어. 이제 와서 나를 돌보겠다고? 내가 너희 눈치를 보고 사는 것보다 차라리 내가 나를 위한 결정을 내리는 게 낫다. 자식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이미 늦어버린 변명이었을 뿐이었습니다. 영숙 씨는 자식들의 말을 더는 듣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이미 단단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희노애락 이야기꾼입니다. 오늘은 서울에 거주하시는 74세 권영숙님의 사연을 가지고 왔습니다. 함께 듣고 이야기 나누어 봅시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합니다. 한영숙 씨는 평생을 남편과 자식들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녀의 인생은 가족들을 챙기며 헌신으로 가득한 삶이었습니다. 결혼한 후부터 그녀는 자신의 욕망을 억누르고 오로지 가족을 위해 희생해 왔습니다. 항상 밥을 차리고 빨래를 하고 자식들이 잘 자라도록 뒷바라지하느라 그녀의 손은 쉬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녀에게 있어서 행복은 가족이 행복할 때 찾아오는 것이었지 자신의 기쁨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나이가 70을 넘겼고 몸은 점점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아파도 참아내며 가족을 위해 일했었지만 그 대가는 너무도 혹독하게 돌아왔습니다. 무릎 관절의 통증이 점점 심해져 더 이상 견딜 수 없게 되자 결국 그녀는 병원을 찾았습니다. 진찰을 마친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환자분, 관절염이 너무 심각합니다. 양쪽 무릎 다 인공관절 치환술을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영숙 씨는 그 말을 듣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평생을 아끼며 살아왔지만 결국 몸은 그녀를 배신하고 있었습니다. 의사의 말은 너무 차가웠고 현실은 너무 잔혹했습니다. 수술만 하면 나아질까요? 영숙 씨는 애써 희망을 걸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의사의 표정은 그리 밝지 않았습니다. 수술을 해도 완전한 회복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관절 손상이 너무 심하고
염증이 주변 부위까지 퍼져 있어요. 앞으로도 통증은 남을 것이고, 거동도 많이 불편하실 겁니다. 워낙 상태가 안 좋아서 수술을 하고 나도 효과가 없이 오히려 악화될 가능성도 없지는 않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영숙 씨는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내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구나. 그동안 가족을 위해 희생해왔던 그녀의 삶은 이제는 자신을 돌보지 않으면 안 되는 순간에 이른 것입니다. 수술을 받으면 상황이 나아질 거라는 기대는 있었지만 그마저도 불확실해졌습니다. 영숙 씨는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영숙 씨는 수술을 하기로 했고 전신마취를 동반한 수술은 다행히 무사히 끝났습니다. 하지만 영숙 씨의 몸은 예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손상된 관절을 인공관절로 교체했으나 낡고 굳어진 관절 주변 조직은 이미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망가져 있었고 평생 동안 불편함을 안고 살아야 한다는 의사의 진단은 그대로였습니다. 그녀는 집에서 일어날 때도 걸을 때도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했습니다. 화장실에 가는 일조차 혼자의 힘으로는 불가능해졌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었더라면 나를 보살펴줬을까? 영숙 씨는 혼자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지금 그녀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은 오로지 자식들 뿐이었습니다. 영숙 씨에게는 3명의 자식이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 종석은 작은 사업을 일구고 지내고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 민수는 대기업에 다니며 막내딸 지연은 결혼 후 자녀를 키우며 살고 있었습니다. 영숙 씨는 이제 자식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자식들이라면 당연히 자신을 돌봐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현실은 그녀의 기대와 달랐습니다. 종석에게 전화를 걸어 사정을 이야기했을 때 그는 미안하다는 말로 시작했습니다. 엄마, 나도 엄마를 모시고 싶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회사 일도 너무 바쁘고 애들이 한창 공부할 때라 제가 신경 써줘야 하는 상황이라서요. 영숙 씨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네가 장남이니 너라도 엄마를 좀 돌봐줘야 하지 않겠니? 종석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알겠어요. 생각해 볼게요. 하지만 요즘 사업이 워낙 바빠서 그 말은 결국 그녀를 모시겠다는 약속이 아닌 책임을 회피하려는 듯한 변명이었습니다. 영숙 씨는 종석의 말을 듣고 실망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첫째라서 그런지 왠지 모르게 종석에게서 희망을 놓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둘째 아들 민수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민수는 전화기 너머로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엄마, 방이 부족해요. 저희 집에선 어머니가 지내실 공간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영숙 씨는 잠시 할 말을 잃었습니다. 네가 큰 집으로 이사했을 때는 그때는 방이 많다고 하지 않았니? 그때는 어머니도 모실 수 있다고 했던 것 같은데. 민수는 대답했습니다. 그랬었죠. 하지만 지금은 사정이 좀 달라졌어요. 방 하나는 아이들 방으로 쓸 수밖에 없고, 저희도 좀 바빠서요. 그의 변명은 종석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아들들이 이제는 책임을 떠넘기려는 모습에 영숙 씨는 깊은 좌절을 느꼈습니다. 마지막으로 막내딸 지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연은 누구보다도 다정하고 사랑스러운 딸이었기에 그녀에게서만큼은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연의 말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엄마, 요즘 아이가 너무 어리고 남편도 출장이 잦아서 제가 엄마를 모시는 건 어려울 것 같아요. 미안해요. 영숙 씨는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자식들이 하나같이 그녀를 피하려 하는 모습에 그녀는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그동안 자식들을 위해 온 힘을 다해 살아왔는데 이제는 자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현실이 너무나도 가혹했습니다. 자식들끼리도 그녀를 모시지 않으려고 핑계를 대기 시작했습니다. 첫째와 둘째는 서로 모시라고 싸우기까지 했습니다. 영숙 씨는 그들의 다툼을 들으며 깊은 회의감에 빠졌습니다. 내가 자식들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며 살아왔는데 자식들은 나를 이렇게 대하다니. 결국 영숙 씨는 첫째 아들 종석네로 들어갔습니다. 그나마 종석이 그녀를 받아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의 생활은 끔찍하기만 했습니다. 종석의 아내, 즉 첫째 며느리는 영숙 씨가 집에 들어온 것부터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의 눈빛은 차가웠고 입에서 나오는 말은 마치 무례한 손님을 대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침이 되면 영숙 씨는 방에서 나와 조심스럽게 주방으로 걸어갔습니다. 뭘 도울까? 영숙 씨는 상냥하게 물었습니다. 그러나 며느리는 눈도 마주치지 않고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냥 방에 계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해요. 말투는 공손한 것 같았지만 그 속에는 차가운 무관심과 더불어 짜증이 묻어 있었습니다. 영숙 씨는 무릎이 아프고 불편함에도 무언가를 돕고 싶었지만 며느리의 태도는 그녀를 한없이 작고 무력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영숙 씨가 화장실에 가려다 무릎이 풀려 그만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통증으로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고통스러워했습니다. 며느리는 그 모습을 보고도 놀라거나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짜증이 난 듯한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이러시면 안 돼요. 왜 저한테 말씀 안 하시고 혼자 움직이세요? 며느리는 영숙 씨를 부축하기는커녕 불만 가득한 말투로 타박을 늘어놓았습니다. 영숙 씨는 고개를 떨군 채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네가 바빠 보여서 혼자 해보려 했지. 그러나 며느리는 그 말을 듣고도 한숨만 내쉬며 퉁명스럽게 말을 마쳤습니다. 앞으로는 혼자 움직이지 마세요. 사고 나면 어떡하려고 그러세요? 만약 어머님 잘못되면 종석 씨한테 저만 원망 들어요. 그 순간 영숙 씨는 더 이상 이 집에 있을 자리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짐짝처럼 느껴졌고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서조차 따뜻함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차라리 손주라도 그녀에게 위로가 되지 않을까 했지만 손주들조차 영숙 씨와 거리를 두려 했습니다. 불편한 시간이 몇 달째 지속된 후 영숙 씨는 첫째 아들 내에서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생각에 둘째 아들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너희 집으로 갈 수 있을까? 도저히 여기선 못 있겠다. 영숙 씨의 목소리는 절박했습니다. 민수는 잠시 망설이는 듯 했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어머니를 모셔야겠다는 생각에 승낙했습니다. 네. 엄마 오세요. 집사람한테는 제가 말해둘게요. 그러나 그날 저녁 민수의 아내는 막상 이 소식을 듣고 당황한 듯 보였습니다. 여보, 어머님께서 오신다고? 방도 없는데 어떻게? 민수는 애써 아내를 달래며 말했습니다. 어쩔 수 없잖아. 우리 엄마야.
하지만 그 말조차도 아내에게는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엔 불만과 피곤함이 가득했습니다. 영숙 씨가 둘째 아들 민수네로 옮겼지만 그곳에서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민수의 아내는 처음부터 냉담했습니다. 그녀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은 채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도 바빠서 신경을 못 써드릴 것 같아요. 어지간한 생활은 알아서 하시면 좋겠어요. 영숙 씨는 속으로 울부짖었습니다. 알아서 하라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단 말인가. 그녀는 아들의 집에서도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식사 자리에서도 며느리의 불편한 티내기는 계속됐습니다. 고작 조촐한 음식 한 상 차려주고는 어머님, 이제 그만 드시죠. 너무 많이 드시면 체하실 거예요.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 말 뒤에는 영숙 씨가 빨리 식사를 끝내고 자리를 떠나주길 바라는 속셈이 보였습니다. 하루는 영숙 씨가 손주와 놀아주려 했지만 몸이 불편한 그녀는 제대로 대응할 수 없었습니다. 손주는 점점 지루해했고 급기야 방에서 나가버렸습니다. 그 모습을 본 민수의 아내는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님, 애한테 잘 좀 해주세요. 어머님 방에 들어가면 어머님이 좀 놀아주셔야죠. 영숙 씨는 속으로 억울한 마음이 들었지만 그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이 집에서도 더 이상 마음 편히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영숙 씨는 매일 밤 침대에 누워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야 하나? 자식들이 다 나를 이렇게 대하다니. 그동안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왔지? 나도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하지 않을까? 그녀는 자식들이 자신을 돌봐주리라 기대했던 과거의 마음이 얼마나 허망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자식들은 자신들의 삶에 빠져 있었고 그녀는 그들에게 하나의 짐에 불과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자 마음속에 억울함과 외로움이 밀려왔습니다. 이제 나도 나를 위해 살아야 할 때다.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자식들에게 기대지 않고 나를 위한 삶을 살아야겠어. 며칠 후 영숙 씨는 노인 요양시설에 대해 알아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인터넷을 통해 최첨단 시설을 갖춘 프리미엄 요양시설을 찾았습니다. 그곳은 간병인들이 상시로 돌봐주는 것은 물론 최첨단 의료시설과 편의시설을 갖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비용도 매우 비쌌습니다. 가지고 있는 재산을 모두 정리해야 그곳에서 여생을 보낼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영숙 씨는 상담사에게 전화를 걸어 물었습니다. 여기서 생활하려면 얼마나 들까요? 상담사는 친절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저희 시설은 최첨단 간병 시스템과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간병인이 상주하며 돌봐드리며 치료가 필요하면 전문 의료진도 바로 투입됩니다. 대신 비용은 높은 편입니다. 월 비용이 상당히 들지만 그만큼 안전하고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습니다. 영숙 씨는 잠시 고민했지만 마음을 굳혔습니다. 재산이야 다 써버리면 그만이지. 자식들에게 줄 필요도 없고 이제 나를 위해 써야 해. 상담사는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어머님께서 원하시면 언제든 입주가 가능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모든 걸 도와드리겠습니다. 그 말을 듣고 영숙 씨는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던 짐을 내려놓는 듯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이제 그녀는 자신을 위해 남은 여생을 편안하게 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영숙 씨는 프리미엄 요양시설로 들어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비록 여생을 이곳에서 보내다가 세상을 떠날 때쯤이면 수중의 자식들에게 물려줄 재산은 남지 않겠지만 그녀는 그곳에서 여생을 편안하게 보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제는 자신을 위한 시간이었으니까요. 프리미엄 요양시설에 입주하기로 마음을 굳힌 영숙 씨는 서둘러 재산을 정리했습니다. 오랜 세월 함께 해온 집도 적금과 투자 자산도 모두 처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 때다. 내 인생의 마지막은 내가 결정해야지. 그녀는 긴 한숨과 함께 결단을 내렸습니다. 자식들에게 남길 유산 따위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미 그녀에게 필요한 존재가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 결정을 자식들에게 알렸을 때 상황은 예상과 다르게 돌아갔습니다. 자식들이 그녀의 결정을 듣고 허둥지둥 연락을 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첫째 종석이 먼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가 프리미엄 요양시설에 들어가신다고요? 거기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아세요? 그럼 우리 재산은, 아니, 엄마 재산은 다 쓰시게 되는 거잖아요. 영숙 씨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나 이제 더는 너희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 내 돈으로 나를 돌볼 수 있는 곳에서 살려고 하는 거야. 종석은 다급하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엄마, 그건 너무 극단적이잖아요. 그냥 집에서 편히 지내시면 되잖아요. 뭐가 그렇게 급해요? 영숙 씨는 잠시 침묵하다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네가 정말 나를 모시고 싶었으면 진작에 했었어야지. 이제 와서 뭘 바라는 거냐? 종석은 당황한 듯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엄마, 그건 내가 바빠서 그랬죠. 둘째 민수는 직접 대면하여 영숙 씨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엄마, 고급 요양시설 들어가는 건 다시 생각해 보셔야죠. 우리가 그래도 엄마를 외면하려던 건 아니에요. 그동안 여러 사정이 있어서 그랬던 거지. 엄마, 혹시라도 지내시면서 기분 나쁘셨거나 불편한 일이 있으셨으면 죄송해요. 이젠 안 그럴게요. 이제 더 잘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영숙 씨는 이미 마음을 굳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그동안의 상처와 고통이 서려 있었습니다. 네가 잘할 수 있었으면 처음부터 그렇게 했어야지. 지금 와서 잘하겠다고 하는 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거 아니냐? 내가 그동안 너희들에게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알아? 영숙 씨는 깊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식들의 변명과 다급함이 그녀에게는 아무런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막내 지연도 부랴부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그런 큰 결정을 왜 우리한테 말도 없이 하셨어요? 우리한테 상의라도 좀 하시지. 요양시설에서 혼자 지내시면 외로우실 거예요. 엄마는 집에서 편안하게 지내시는 게 더 나아요. 이제 우리 다 각성했으니까 다시 엄마를 돌볼게요. 영숙 씨는 조용히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너희들, 내가 이렇게 말해야만 내 존재를 느끼는구나. 지금 와서 돈이 아까운 거냐? 내가 남겨둘 재산이 없을 것 같으니까 이러는 거냐? 지연은 황급히 부인했습니다. 엄마, 그게 아니라 그냥 엄마가 혼자 계시면 걱정이 돼서 그래요. 영숙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쌓인 감정이 터져나왔습니다. 너희가 나를 진정 걱정했으면 내가 그렇게 힘들어할 때 진작에 돌아봐야 했어. 이제 와서 나를 돌보겠다고? 내가 너희 눈치를 보고 사는 것보다 차라리 내가 나를 위한 결정을 내리는 게 낫다. 자식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이미 늦어버린 변명이었을 뿐이었습니다. 영숙 씨는 자식들의 말을 더는 듣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이미 단단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약 한 달 후 영숙 씨는 프리미엄 요양시설로 입주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녀는 모든 재산을 정리해 비용을 마련했고, 이제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곳은 최첨단 의료 시스템과 간병 인력이 갖춰진 최고급 시설이었고, 영숙 씨는 그곳에서 여생을 편안하게 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비록 자식들에게 남길 재산은 없었지만 그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영숙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자신을 위해 결단을 내린 것이었고 그 결정에 후회는 없었습니다. 자식들은 결국 그들이 선택한 대로 살았을 뿐 그녀 역시 이제 자신만의 선택을 한 것이었습니다. 내가 남은 인생은 나를 위해 살겠다. 그렇게 영숙 씨는 그동안 억눌렸던 삶에서 벗어나 스스로의 결정을 따라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영숙 씨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흥미롭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 해두시면 희노애락 이야기꾼의 최신 이야기들을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